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들고 가다가 혹시 이걸 뺏기면 어떡하지? 나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왜 그랬죠. 하신 거예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그의 앞에 한 의원이 두 손으로 피켓을 번쩍 들어 보입니다. 피켓 문구는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윤 대통령 이 피켓을 본 듯도 하지만 이내 지나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신 분들 계시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나 홀로 피켓을 들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마침 저희 전주 MBC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하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지금 해요? 막간이 더. 예. 오늘도 피켓을 들고 오셨네요. 이건 뭐예요? 새만금 내용인데요. 네. 지금 대부분의 공항들이 다 적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나 뵙자고 한 게 네, 국회에서 그 윤 대통령 시정연설 네. 하실 때 혼자 피켓 드셨잖아요. 네, 왜 그랬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먼저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내지는 국정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목소리를 당연히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피켓을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아마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대통령도 그 내용을 꼼꼼히 보고 이러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그 이후에 보도로 아마 확인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만약에 나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네.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악수를 청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피켓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악수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성사되지 않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피켓 문구가 또 이슈가 됐는데 이 문구는 네.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진보당 문구는 피켓 뭐 문구. 우리 당의 홍보실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만들고 사실은 그날 아침 10시에 연설이 시작됐는데 네. 9시 40분까지 그 논의를 했어요. 문구를 뭘로 할 거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막 이거 정말요? 가지고 논의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이제 문구를 만들었죠. 그 예. 피켓 만들고 준비하시고 하면서 혹시 뭐 걱정되시거나 왜냐면 한 명이시잖아요. 여러 명 같이 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국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켓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혹시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내가 들고 가다가 혹시 이걸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사실 했어요. 그 일이 있기 한 며칠 전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국회 내에서는 고성도 하지 마라, 뭐 피켓도 들지 마라 이런 걸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신사협정을 맺었죠. 예. 근데 사실 진보당은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옷 속에 그걸 집어넣어서 가져갔습니다. 안 보이게 가져가서 이제 단추를 다시 풀러가지고 이제 꺼내고 뭐 이렇게 해서 피켓을 들었죠. 근데 아마 국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여야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지할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국감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국감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걸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때 고치지 왜 이제 얘기하니?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뭐를 좀 해보자. 뭐가 좀 잘못됐다 얘기하면 니네 때는 잘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을 보고 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 당만 넘어서면 돼.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더 치열하게 국감 준비해가지고 꼼꼼하게 막 이렇게 파고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후회가 많이 있고요. 그 후회하는 만큼 이제 예산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국감인데 사실 내년에 바로 또 선거잖아요. 네, 맞아요. 내년에 다시 나오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전주. 출마합니다. 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민주당 입지자들도 네. 너무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시고 아시죠?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도대체 어떤 총선으로 만들 거냐는 거거든요. 내년 총선의 목표가 뭐냐. 200석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200석을 넘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야권이 180석 정도 되거든요. 네. 현재. 근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180석을 갖고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열심히 해갖고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내년, 내후년 2년 동안을 윤석열 정권이 작년, 재작년 했던 그 폭정을 그대로 견뎌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보고 반드시 200석을 넘겨서 윤석열의 어떤 독재 정부의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석을 만들려면 민주당만으로 이게 가능하단 말이냐? 만약 민주당만으로 200석이 가능하다면 다 민주당 지지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들이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들, 장애인들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국회로 들어와야 저는 200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보당은 뛰겠습니다. 전주 의뢰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전주 의뢰서 예,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간님 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의정 활동 앞으로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라 막 중구난방 여쭤봤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전혀